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괴범 누명을 쓴 여자가 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법정. 모두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던 그때 8살 꼬마가 증인석에 올라 작은 USB 하나를 꺼내듭니다. 과연 이 꼬마는 어른들의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법정을 충격에 빠뜨린 반전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빌겠습니다. 8년 전 12월 24일 밤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공장지대였습니다. 폐공장 담벼락에 기댄 서연은 얼어붙은 손으로 수면제 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29살 대학원까지 나온 인공지능 엔지니어였던 그녀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배신뿐이었죠. 논문을 훔쳐간 지도교수, 투자금을 가로챈 동업자 등 돌린 가족들 모두가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서연은 중얼거리며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안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어요. 곧이어 콰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며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나왔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어요. 검은 연기 사이로 주황빛 불꽃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공장 내부는 이미 지옥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기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아앙.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쥐었던 수면제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무너져가는 공장 입구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야, 어디 있니? 불길 사이를 헤집으며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천장에서 불타는 잔해가 떨어졌어요. 왼쪽 어깨에 불똥이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공장 구석 녹슨 드럼통 뒤 쓰레기 더미에서 서연은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속사계에 쌓인 갓난아기. 새파란 얼굴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아기 곁에는 박희겸이라고 적힌 찢어진 출생증명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구해줄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고 가벼웠어요. 차가운 작은 몸이 서연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쾅! 불타는 철골 구조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서연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잔해가 등을 내리쳤죠. 숨이 막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은. 서연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불꽃 터지는 소리와 뒤섞여 공장을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이 버려진 공장지대엔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죠. 연기가 목구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기침을 토해내며 기어갔어요. 출구가 보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아기를 감싼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목에서 치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뜨거운 철판 조각이 목덜미를 스쳤던 거예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건 쇳소리뿐이었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대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공장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쓰러진 서연은 품 안의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숨쉬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 이마에 입을 맞췄죠. 살았구나. 살았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피부가 만져졌죠. 다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서연은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으려 했던 자신이 이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죽고 싶던 마음이 싹 사라졌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아기에게 속삭이려 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이유를 얻었죠. 8년 후 지하 단칸방 안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 낡은 이불과 플라스틱 옷장,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죠. 벽지는 습기로 얼룩졌고 천장 모서리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8살 하늘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엔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하늘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서연은 물류센터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거친 손엔 세제 자국과 볼펜 잉크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검지손가락으로 하늘이의 손바닥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죠. 밥 먹었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었어요. 서연이 다시 썼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수학이요. 분수 배웠는데 너무 쉬웠어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목소리는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우리 아들 똑똑한 애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손가락을 움직여 글씨를 쓰게 했어요. 사랑해.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꼭 안았죠. 저도 사랑해요, 엄마. 이것이 두 사람만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수화를 배울 돈도 시간도 없었던 서연은 하늘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소통했어요. 살과 살이 닿는 따뜻함. 그 온기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일게요. 하늘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8살 아이치곤 너무나 능숙했죠. 서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빨래를 개고 방을 청소하는 아들. 서연은 하늘이 등 뒤에서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하늘이는 뒤돌아보지 않고도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 힘세요. 라면이 끓는 동안 서연은 작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늘이는 달걀을 풀어 라면에 넣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연은 면발을 조금만 건져 먹고 계란 하나를 통째로 하늘이 그릇에 옮겼어요. 하늘이가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는 계란을 반으로 나눠 엄마 그릇에 도로 넣었습니다. 반반이요, 엄마. 서연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서연은 목에 두른 낡은 스카프를 고쳐 맸습니다. 화상 흉터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물류센터는 거대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지게차가 오갔죠.
서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구역을 돌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포장재를 줍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처리했어요. 직원들은 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거기 좀 비켜봐라고 손짓만 할 뿐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연이 말을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서연은 시장 골목 구석에서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거스름 돈을 내밀며 혀를 찼어요. 벙어리 주제에 애는 잘 키웠네. 그애 공부 잘한다며? 옆에 있던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야. 말 못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애가 제대로 되겠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받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제대로 된 아이예요. 하지만 목에서 나오는 건 쇳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엄마, 누가 또 뭐라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손바닥에 썼죠.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작은 팔로 엄마를 감싸안은 8살 아들. 그 품이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하늘이의 손바닥에 조용히 글씨를 썼습니다. 사랑해, 내 아가. 소리는 없었지만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물류센터 뒤편 쓰레기장은 하늘이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방과 후면 하늘이는 엄마 일터로 달려왔어요. 센터 한쪽 구석, 폐기물이 쌓인 곳엔 고장난 전자기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깨진 모니터, 부서진 키보드, 작동 안 되는 노트북들. 대부분 사람들은 쓰레기로 여겼지만 하늘이 눈엔 모두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이거다. 하늘이는 먼지 쌓인 노트북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액정은 금이 같지만 본체는 멀쩡해 보였어요. 작은 손으로 노트북을 들어 올렸죠.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청소하는 동안 하늘이는 구석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드라이버 세트로 노트북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를 하나씩 풀고 덮개를 열고 내부 회로를 살폈습니다. 여기 접촉 불량이네. 하늘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8살 아이 손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했어요.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배터리를 점검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가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노트북이 부팅됐어요. 금간 액정에 희미하게 화면이 떴습니다. 됐다. 하늘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아 끌었죠. 서연은 걸레를 내려놓고 아들을 따라갔어요. 엄마 봐요. 제가 고쳤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늘이는 그날부터 그 노트북으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센터 와이파이를 몰래 연결해 무료 코딩 강의를 찾아봤어요. 처음엔 글자도 어려웠지만 하나씩 따라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변수, 함수, 반복문. 어려운 용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죠. 하늘이는 밤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코드를 짰습니다. 서연이 잠든 후에도 이불 속에서 몰래 공부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하늘이는 물류센터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는 상자들, 지게차가 나르는 화물, 직원들이 오가는 동선,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거 미로 찾기랑 똑같네. 하늘이는 노트북을 펼쳐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물류센터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A구역에서 B구역으로 가는 최단 경로, C구역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대, D구역 화물 적재 순서. 머릿속에서 숫자와 선이 연결됐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탁탁탁. 코드가 써졌어요. 하늘이는 자신만의 물류 최적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적용할 순 없었지만 시뮬레이션상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효율이 30%나 올라가네. 하늘이는 신나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먼지 가득한 복도를 걸레질하는 엄마. 무거운 쓰레기 더미를 나르는 엄마.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는 엄마. 하늘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천재였는데 서연의 낡은 가방 속엔 대학원 졸업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걸 본 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공학 석사. 최우등 졸업. 그런 엄마가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 하늘이는 청소하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곤 천천히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왜 그래? 하늘이는 수화를 배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혼자 익혔어요. 엄마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죠. 하늘이가 두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툰 수화였지만 서연은 알아봤어요. 엄마 목소리, 내가 꼭 찾아줄게.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이는 진지한 얼굴로 계속 수화를 했어요. 엄마는 말 못해서 힘들잖아요. 저 커서 크게 되면 엄마 목소리 찾아드릴 거예요. 꼭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와락 껴안았어요. 하늘이는 엄마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엄마. 약속이에요. 그날 밤 하늘이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MOM이었어요. 엄마를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음성 복원 AI. 인터넷에서 찾은 음성 합성 논문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수식이 가득했지만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고 영상 강의를 찾아보고 직접 코드를 짜봤습니다. 일단 목소리 데이터가 필요해. 하늘이는 서연의 옛날 영상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 시절 발표 영상이라도 있다면 목소리 샘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과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던 일처럼 살았죠. 하늘이는 엄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자. 일단 실력을 더 쌓아야 해. 하늘이는 매일 밤 코딩을 했습니다. 간단한 음성 파일을 변환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했어요. 실패하고 고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노트북 불빛을 보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아들. 가슴이 아팠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하늘이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으니까요.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서연은 손바닥에 조용히 글씨를 썼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씨였죠.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마음속엔 같은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소리 없는 약속. 그날은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물류센터 메인 서버실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모니터마다 에러 메시지가 떴죠. 시스템 다운이요. 본사 연결이 끊겼어요. IT팀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전국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중앙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다.
수천 개 주문이 정지됐고 배송 트럭들이 발이 묶였죠. 센터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복구 안 해. 해킹당했습니다. 랜섬웨어예요. 화면엔 해골 그림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비트코인 100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IT 팀장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본사 보안팀 연락했습니다. 언제 온대? 최소 2시간은 걸린답니다. 센터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2시간이면 손해가 얼마인데. 당장 해결해. 복도 한쪽에서 서연은 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버실 유리문 너머로 아수라장이 보였어요. 모니터에 뜬 에러 코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SQL 인젝션 공격이야. 서연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8년 전 엔지니어였던 시절 수없이 마주쳤던 해킹 패턴이었어요. 해결 방법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IT팀 직원들은 명문대 출신이라며 뽐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왕좌왕하며 매뉴얼만 뒤적이고 있었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3분이면 돼.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가 감히 서버실에 해고당할 게 뻔했어요. 게다가 설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서연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멈칫했어요. 카운트다운 숫자가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1시간 47분 23초.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커질 겁니다. 하늘이 급식비 낼 돈도 이 회사에서 나와. 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를 잃어요. 하늘이에게 밥을 못 먹일 수도 있었죠. 서연은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서버실 쪽에 몰려 있었어요. CCTV 사각지대인 비상계단 쪽은 비어 있었죠. 지금이야. 서연은 걸레를 내려놓고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서버실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죠. 서버실 안은 컴컴했습니다. 기계음만 웅웅거렸어요. 서연은 구석 예비 터미널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았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8년 만에 만지는 키보드였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로그인 화면을 열었습니다. 탁, 탁, 탁. 하늘이가 알려준 백도어 경로를 입력했습니다. 아들이 센터 시스템을 분석하며 찾아낸 숨은 관리자 계정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들어왔어. 서연의 손이 키보드 위를 날았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코드가 주르륵 입력됐습니다. 랜섬웨어가 심어진 경로를 추적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버실 앞문 쪽이었죠.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도 이상 없나?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탁탁탁탁. 악성 코드를 격리하고 백업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서연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밖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뒷문 쪽이었어요. 이쪽도 봐야 되나?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뒷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이상 없음. 불빛이 책상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숨도 쉬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한 바퀴 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복구율 87%. 조금만 더였습니다. 손가락이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비. 화면이 깜빡이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시스템이 부팅됐어요. 걸린 시간 정확히 2분 53초. 서연은 재빨리 로그를 지웠습니다. 자신이 접속했던 흔적을 모두 삭제했어요. 키보드를 닫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복구됐어요. 시스템이 살아났어요. 서연은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로 나와 걸레를 집어들었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IT 팀장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역시 우리 팀이야. 직원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차가운 게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났어요. 딸랑. 서연은 화들짝 놀라 바닥을 봤습니다. 낡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서연이 늘 꽂고 다니던 8년 된 낡은 은색 머리핀. 서버실에 떨어뜨린 거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멀리 CCTV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서연은 본사 임원실로 호출됐습니다. 청소부 강서연 씨 맞죠? 인사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죠. 박 전무님께서 찾으십니다. 따라오세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사 건물 30층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으로 된 복도를 걸었어요. 서연은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뭐야? 청소부 아냐? 왜 여기 와? 임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 안엔 고급 가죽 소파와 거대한 책상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위스키 향이 코를 찔렀죠.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재 전무, 45살. 날카로운 눈매와 차갑게 담은 입술. 맞춤 양복을 입은 그는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8년 전 그날 밤, 눈보라치던 폐공장 앞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불타는 건물 앞에 선 채 차를 타고 떠나던 남자. 아기를 버리고 간 남자. 박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시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전무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CCTV 복구했습니다. 시스템 해킹 사건 당신이 해결했더군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전무가 차갑게 웃었어요. 명문대 IT팀도 손 못 쓴 걸 청소부가 3분 만에 해결했어요. 대단하던데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말 못하시죠? 파일 받습니다. 인공지능공학 석사 출신이더군요. 왜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습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뭐 사정이야 어쨌든. 회사에 공을 세웠으니 포상은 해줘야겠습니다. 박 전무가 수표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 받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 앞에 1초도 더 있기 싫었습니다. 거절? 이상하네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마다하다니. 박 전무가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릴 본 적 있습니까?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전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8년 전쯤 어디선가 마주친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인사팀 직원이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전무님, 청소부 아드님이 밖에서 기다린다는데요. 아들, 박 전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안 된다는 표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가방을 맨 채 엄마에게 달려왔죠. 엄마, 왜 안 와? 배고파. 하늘이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박 전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박 전무는 하늘이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위스키가 출렁거렸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게 하늘이의 얼굴 똑같았습니다. 8년 전 죽은 형 박민호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 어릴 적 형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죽었잖아. 분명 죽었어. 박 전무는 8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형을 차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형의 아들을 불타는 공장에 버렸던 그날. 완벽한 범죄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위스키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박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 서연은 재빨리 하늘이를 뒤로 감췄습니다. 하늘이를 꼭 껴안았어요. 박 전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박 전무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저놈을 죽이지 못했어. 저 계집이 구한 거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8년 전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나온 여자. 목에 화상을 입고 벙어리가 된 여자. 바로 눈앞의 강서연이었어요. 박 전무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죠. 아드님 이름이 뭡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더 세게 껴안았어요. 박 전무가 하늘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애야, 내 이름이 뭐니? 하늘이는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강하늘이요. 하늘. 좋은 이름이네. 박 전무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을 만지려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뒤로 물러났죠. 박 전무가 낮게 웃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쁜 아들 한번 보려는 건데. 서연은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 했지만 쇳소리만 났어요. 말 못하시니까 답답하겠네요. 박 전무가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김 과장, 청소부 강서연 인사 파일 가져와요. 아들 정보 포함해서.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전무는 의자에 기대 앉아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보아하니 모자 사이가 각별하던데 8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겠네요. 박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서연 씨, 혹시 아드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셨죠?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 전무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미소였어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군요. 그날 밤 11시 서연의 단칸방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 2명과 정장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좁은 방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가 잠결에 깨어 비명을 질렀죠. 엄마. 서연은 하늘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서연 씨 미성년자 유괴 및 약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 했지만 쇳소리만 났습니다. 극, 극. 경찰관이 손수갑을 꺼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서연은 펜을 찾아 휙휙 손을 저었습니다. 뭐라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장 입은 남자가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필기도구 제공 금지. 박 전무님 지시사항입니다. 서연의 입에서 비명 같은 쇳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귀를 찌르는 소리였어요. 경찰관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박 전무가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은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방을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웠군요. 박 전무가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뒤에 숨었어요. 서연이 팔을 벌려 하늘이를 가렸습니다. 비키세요. 내 조카를 데려가야겠습니다. 박 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어요. 박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조카? 네, 박희겸. 제 형의 아들입니다. 박 전무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 있습니다. 저 아이는 박민호의 친아들이에요. 8년 전 화재 사건으로 부모를 잃고 실종됐던 아이죠.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박 전무가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불타는 공장에서 이 아이를 훔쳐갔어요. 8년 동안 숨겨 키우며 학대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머리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라고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죠. 박 전무가 손짓했습니다. 정장 남자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엔 사진들이 떴습니다. 곰팡이 핀 벽, 찢어진 이불, 낡은 옷을 입은 하늘이. 모두 박 전무가 미리 심어둔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보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예요. 엄마는 안 그랬어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거짓말이에요. 박 전무가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한 것. 스톡홀름 증후군이군. 유괴범에게 세뇌당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구해줬어요. 8년 전에. 닥쳐. 박 전무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하늘이가 움찔했어요. 박 전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8살짜리 말을 누가 믿겠니? 게다가 세뇌당한 아이 말은 증거 능력이 없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휘갈겨 썼습니다.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불에서 구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연은 쪽지를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받으려는 순간 박 전무가 쪽지를 낚아챘어요.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박 전무는 찢어진 쪽지를 바닥에 던졌어요. 말도 못하는 주제의 변명은. 박 전무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둣발로 찢어진 쪽지를 밟았어요. 지그시 눌렀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죠. 서연이 다시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박 전무가 서연의 손등을 구둣발로 밟았어요. 탁!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쇳소리였어요. 손등에 구두 뒤축 자국이 찍혔습니다. 짖지 마. 시끄러우니까. 박 전무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벙어리는 조용히 있는 게 미덕이야. 하늘이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놔줘요. 놔주라고요. 경찰관이 하늘이를 붙잡았습니다. 하늘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박 전무가 손수건을 꺼내 구두를 닦았습니다. 데려가세요. 벙어리 짐승은 우리에 가두는 게 맞아요.
경찰관들이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서연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입술을 달싹였어요. 사랑해.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하늘이는 알아봤습니다. 엄마, 엄마.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하늘이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발버둥 쳤지만 박 전무의 팔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이제 넌 박희겸이야. 내 진짜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야. 싫어요. 저는 강하늘이에요. 엄마. 계단을 내려가는 서연의 귀에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렸습니다. 서연은 입을 크게 벌려 외쳤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쇳소리뿐이었습니다. 기익, 기익, 말 못하는 짐승의 울음소리. 경찰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변명조차 못하는 세상. 그 억울함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은 차가웠습니다. 철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었습니다. 서연은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경찰관이 서연을 유치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쇠창살 안은 컴컴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녹슨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복도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붙잡고 있었지만 하늘이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늘이가 경호원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경호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틈에 하늘이는 빠져나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가지마. 서연은 수갑찬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이도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10cm, 5cm, 3cm. 경호원이 하늘이를 붙잡았습니다. 나 줘요. 하늘이는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도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서연을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연의 눈엔 하늘이만 보였어요. 눈물로 얼룩진 작은 얼굴, 떨리는 입술, 뻗은 작은 손.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렸습니다. 주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의 고함도 경호원들의 욕설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이의 울음소리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은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를 내려 했어요.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하지만 목에서 나온 건 쇳소리뿐이었습니다. 킥. 하늘이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목 아파요? 엄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표현하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랑, 해.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알아봤습니다. 8년 동안 엄마 입모양을 보며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하늘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원이 하늘이를 들어 올렸어요. 하늘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구해드릴게요. 꼭. 하늘이가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은 철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줬죠. 기익, 기익. 쇳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연의 비명이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녹슨 철문 삐거덕거리는 소리 같았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기, 데려가지 마. 복도 끝에서 하늘이가 뒤돌아봤습니다. 경호원 어깨 너머로 엄마가 보였어요. 철창에 매달려 쇳소리를 내는 엄마. 하늘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하늘이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목이 쉬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입술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창을 붙잡은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경찰관이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연은 유치장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철창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자물쇠가 찰칵 잠겼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늘이와 대화하던 손바닥. 글씨를 쓰며 사랑해를 전하던 손바닥. 이제 그 손을 잡아줄 작은 손이 없었어요. 서연은 자기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하늘아. 눈물이 손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미안해.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은 손바닥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입을 벌려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공기만 새어나왔죠. 소리 없는 오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하늘이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를 부르며 엄마를 그리워하며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울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벽이, 쇠창살이, 그리고 박전무의 아기가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그날 밤 유치장 안에서 서연은 손바닥에 끝없이 글씨를 썼습니다.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포기하지 마. 꼭 다시 만나자.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씨. 하지만 서연은 계속 썼습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손가락이 저리도록 서연은 밤새 글씨를 썼습니다. 소리 없는 사랑의 편지. 박전무의 대저택은 거대했습니다. 대리석 계단, 샹들리에, 거실만 해도 하늘이네 단칸방 10배는 됐어요. 하지만 하늘이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생각뿐이었죠. 여기가 내 방이야. 박전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안엔 장난감이 가득했어요. 최신형 게임기, 로봇 피규어, 레고 세트. 벽면 한쪽엔 책장이 있었고 커다란 침대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전무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마음에 들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사줄게. 하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전무가 책상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컴퓨터도 있어. 최신형이야. 게임 많이 깔려 있으니까 실컷 놀아. 책상 위엔 커다란 모니터와 고성능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이 살짝 빛났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전무는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희겸아, 알겠지? 저 여자가 너를 돈 때문에 납치한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야. 박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엄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어.
저 여자는 그냥 너를 훔쳐간 유괴범이고 하늘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박 전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진짜 가족은 나야. 삼촌, 그리고 할머니도 계셔. 곧 보러 오실 거야. 저는 하늘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 전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 거기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대들면 위험해. 하늘이는 8년 동안 세상 물정을 배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엄마를 무시할 때, 동네 아이들이 벙어리 엄마 자식이라고 놀릴 때, 하늘이는 참는 법을 배웠어요. 겉으로 웃고 속으로 견디는 법을요.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전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착하지. 이제 씻고 자거라. 내일부터 새 학교에 가야 해. 박 전무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찰칵.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문을 확인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틀엔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죠. 감옥이잖아. 황금빛 장난감으로 가득한 감옥. 하늘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엄마 구해야 해. 하늘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떠올렸어요.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쇳소리를 내던 엄마. 입술만 달싹이며 사랑해라고 말하던 엄마. 엄마는 저를 구하려고 목소리를 잃었어. 이제 제가 엄마를 구할 차례야. 하늘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윙. 부팅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최신형 운영체제였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였죠.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었어요. 하늘이는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일단 정보부터 모아야 해. 검색창에 박민호를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대기업 후계자 교통사고로 사망, 박민호 회장 아들, 비극적 죽음. 하늘이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8년 전 12월 24일, 아버지가 차 사고로 죽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하늘이는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불 속에서 구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자기를 버린 거였죠. 그게 박 전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하늘이는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파일, 사진, 영상. 하지만 평범한 자료뿐이었어요. 당연하지. 여기 컴퓨터에 증거를 남겼을 리 없어. 하늘이는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 집엔 서버가 따로 있을 거예요. 박 전무 같은 사람은 중요한 파일을 개인 서버에 보관할 겁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탁탁탁. 네트워크 맵이 떴어요. 여러 기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개인 서버. 하늘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해킹해야 해.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몰래 물류센터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였어요. 여기엔 하늘이가 직접 짠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죠. USB를 꽂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화면에 코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하늘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창을 닫고 게임을 켰어요. 들어갑니다. 가정부가 우유와 과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간식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이는 애써 웃으며 받았습니다. 가정부가 나가자 하늘이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지만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
유치장 밥은 맛있을까요? 엄마는 혼자 괜찮을까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울지 마. 강하늘, 너는 강해야 돼. 하늘이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 프로그램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서버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대입하고 있었죠. 시간이 걸릴 거야. 최소 2일은. 하늘이는 캘린더를 봤습니다. 엄마 재판까지 일주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늘이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MOM이었어요. 엄마를 구하는 작전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작전 1 8년 전 진실 찾기. 작전 2 엄마 목소리 복원하기. 작전 3 법정에서 증거 제시하기. 하늘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철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하늘이를 애송이로 봤습니다. 게임이나 하는 철부지 아이로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악마도 될 수 있었으니까요. 구치소 독방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천장엔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없었죠. 서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죄수번호 4028. 그게 이제 서연의 이름이었어요. 교도관들은 서연을 번호로만 불렀습니다. 4028번, 식사, 4028번, 운동시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쯤 된 남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에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죠. 강서연 씨?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저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국선으로 배정됐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았어요. 입을 열어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을 못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필담으로 진행하죠. 변호사가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내밀었어요.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휘갈겨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줄도 쓰기 전에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교도관이 들어와 펜을 빼앗았습니다. 필기도구 반입 금지입니다. 변호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립니까? 피고인과 상담해야 하는데요. 박 전무 측 변호인단에서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요. 증거인멸?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교도관은 단호했습니다. 노트도 가져갔어요. 서연의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란 말입니까? 수화 통역사 부르시든지. 수화 통역사 비용이 얼만데요? 국선 예산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교도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과 변호사만 남았어요. 변호사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거 참. 서연은 손짓발짓으로 뭔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2 손을 모아 아기를 안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불이 타오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 불? 아기? 서연은 더 열심히 몸짓을 했습니다. 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먼지만 날렸습니다. 글씨가 써지지 않았죠. 미안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 했어요. 끽, 크윽, 쇳소리만 났습니다. 변호사가 움찔했어요. 괜찮습니다.
소리 내시지 않으셔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검찰 측 증거를 보니 상황이 안 좋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박희겸 군이 박민호 씨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왔느냐인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8년 전 화재 현장 조사 기록을 보면 생존자는 당신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정황도 없고요. 서연은 손을 뻗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서연은 화재 현장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죠. 여기요? 뭐가 있었습니까? 서연은 아기를 안는 신용을 다시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단 재판 때 정상 참작을 호소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잘 키웠다는 점, 학대 흔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요. 서연은 변호사 팔을 붙잡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제발. 변호사는 서연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하루 종일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식사 시간, 운동 시간을 제외하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은 서연을 귀찮아했습니다. 야, 4028번. 식사. 쟁반을 밀어넣고 가버렸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교도관들은 뭐야, 저 사람이라며 피해갔죠. 운동 시간엔 다른 수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벙어리래. 애 유괴한 거 맞대. 말도 못하는 주제에 애는 어떻게 키웠대? 서연은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는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서연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 거기엔 낙서들이 가득했어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도 뭔가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펜이 없었어요. 손톱으로 긁어봤지만 벽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탁, 탁, 탁. 손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벽을 쳤죠. 탕, 탕. 시끄러워. 4028번.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멈췄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이 부어올랐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를 벽에 기댔어요. 차가운 벽이 이마를 식혔습니다. 하늘아. 서연은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글씨를요. 엄마는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눈물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서연은 목을 만졌습니다.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만져졌어요. 8년 전 그날 하늘이를 구하며 잃어버린 목소리.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살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딱 한 문장만.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할 수 있다면. 서연은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애썼어요. 아, 쇳소리만 났습니다. 녹슨 철문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죠.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냈어요. 기, 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서연은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벽에 이마를 찧었어요. 쿵, 쿵.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감옥. 그건 철창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이 몸이었습니다. 재판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척했어요. 박 전무가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자는구나.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어요. 저택이 고요해졌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금이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책상으로 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죠. 밝기를 최소로 낮췄습니다. USB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돌린 결과였습니다. 화면엔 진행률 99%가 떠 있었죠. 하늘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99.1%, 99.5%, 99.9%. 삑. 접속 성공. 하늘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박 전무의 개인 서버에 들어간 겁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습니다. 탁탁탁. 폴더들이 열렸어요. 수많은 파일이 쏟아졌습니다. 재무자료, 계약서, 이메일. 하늘이는 집중했습니다. 8년 전 자료를 찾아야 했어요. 8년 전 12월. 폴더를 찾았습니다. 클릭했어요. 파일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형철이 건최종. 집. 하늘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압축이 풀렸습니다.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차 안.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운전석엔 박민호, 조수석엔 박민재. 하늘이의 아버지와 박 전무였습니다. 형님, 회사 경영권 저한테 넘기세요. 박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안 넘기시면 형님 비리 전부 폭로합니다. 횡령, 탈세 다요. 그건 내가 시킨 거잖아. 증거는 제가 다 쥐고 있습니다. 형님 몫으로요. 영상 속 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핸들이 흔들렸습니다. 쾅!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형님, 박 전무가 박민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의식을 잃었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박 전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사고 처리반? 빨리 와요. 위치 전송합니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애. 하지만 도련님의 아드님인데요. 그래서 더 위험해. 나중에 커서 경영권 주장할 거 아냐? 어디다? 폐공장. 오늘 밤 불 지를 거니까 거기 놔둬. 흔적 안 남게. 하늘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저 사람이 날 죽이려 했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늘이는 파일을 전부 복사했습니다. 외장하드에 저장했어요.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하늘이는 다른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는 서연을 조사했을 거예요. 과거 자료도 모았을 겁니다. 강서연 신상정보 폴더를 찾았습니다. 안엔 서연의 이력서, 논문, 그리고 발표 영상이 있었어요. 하늘이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8년 전 대학 강의실.
서연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젊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공학과 강서연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음성 합성 기술의 미래입니다. 맑고 지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듣는 엄마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하늘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서연은 웃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고개 숙인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늘이는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추출했어요. 이제 만들 수 있어. 지난 3일 동안 하늘이는 준비했습니다. 음성 복원 AI 코드를 완성해뒀어요. 이제 엄마 목소리 샘플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늘이는 새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탁탁탁탁탁. 10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엔 코드가 폭포처럼 흘렀어요. 음성 샘플을 로딩했습니다. AI가 분석을 시작했어요. 주파수, 톤, 억양, 발음 습관. 모든 걸 학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하늘이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눈이 충혈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음성 모델 생성 완료.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님,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8년 전 그 목소리였어요. 하늘이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해냈어. 엄마. 하늘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코드를 짰어요. 법정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하늘이가 타이핑하면 엄마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습니다. MOM-Mother's Own Message. 엄마의 진짜 메시지. 하늘이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USB에 모든 걸 담았어요. 증거 영상, 녹음 파일, 음성 복원 AI.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재판 날이었어요. 하늘이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은 충혈됐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입이 되어드릴게요. 하늘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늘어서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죠. 벙어리 유괴범이래. 말도 안 돼. 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죄수복을 입은 채였어요. 수갑은 풀렸지만 손목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렸어요. 딱, 딱.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 검사였어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강서연은 8년 전 화재 현장에서 피해자 박희겸 군을 불법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의 아들로 키우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죠.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와 함께 생활하게 했고 제대로 된 교육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표현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증거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생 상태가 최악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곰팡이 핀 벽, 찢어진 이불. 모두 박 전무가 조작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실제론 서연이 매일 청소하고 빨래했었죠. 피고인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정체성을 빼앗았습니다. 본명 박희겸 대신 강하늘이라는 이름을 강제로 사용하게 했어요. 방청석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검사가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서연은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를 내려 했어요. 크윽. 쇳소리만 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뭐야, 진짜 말 못하네. 저러고 어떻게 애를 키웠대? 판사가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서연의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필담으로.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필담은 불가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필기도구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그럼 수화 통역을. 피고인이 수화를 완벽히 구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확한 통역으로 재판이 왜곡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는 완벽하게 준비해 왔어요. 서연이 변명할 모든 길을 차단한 겁니다. 판사가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까? 서연은 필사적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아기를 안는 신용, 불을 가리키는 신용, 구하는 신용. 하지만 판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서연은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마임? 정신 나간 거 아냐? 웃음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세요. 방청객 여러분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양육했겠습니까? 검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심리학자 소견서입니다. 피해자는 유괴범에게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진단됐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라고 외쳤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앉으세요.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박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회심의 미소였죠. 박 전무 옆엔 하늘이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하늘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서연은 하늘이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하늘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표정으로 말했어요. 검사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8년간의 불법 감금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쾅! 목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바빴어요. 서연은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어요. 15년. 하늘이가 23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변호사가 서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법정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불리하게, 말할 수 없는 여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서연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검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요. 방청석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이가 일어서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하늘이 팔을 붙잡았어요. 앉아. 하늘이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넌 누구냐? 박희겸입니다. 피해자예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판사는 검사를 봤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증언인이 허가하겠습니다. 박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 아이는 아직 8살입니다. 증언 능력이 피해자 진술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하늘이는 통로를 걸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당당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증인석에 올라섰습니다. 너무 작은 몸이라 마이크가 얼굴 위에 있었어요. 법원 직원이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겠습니까? 네. 하늘이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희겸군, 저 여자가 뭐라고 했니? 너를 어떻게 대했니? 하늘이는 서연을 봤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엄마,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제 엄마 맞아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넌 세뇌당한 거야. 저 여자가 널 납치해서. 납치가 아니에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늘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불 속에서요.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니? 있어요.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 변호인입니다. 하늘이는 USB를 증인석 앞 테이블에 있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박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건 안 됩니다. 아이가 조작한.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는 이를 갈았어요. 화면에 프로그램 창이 떴습니다. 하늘이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이건 음성 복원 AI예요. 엄마 목소리를 되살린 거죠. 하늘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판사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잡음이 섞였습니다. 치지직. 그리고 판사님, 맑고 지적인 여자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피커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피커를 봤습니다.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8년 전 12월 24일. 8년 전 12월 24일. 저는 폐공장 화재 현장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폐공장 화재 현장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아이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어요. 아이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이를 봤습니다. 하늘이도 엄마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늘이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예쁘죠? 서연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구하려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구하려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하니까요. 이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하니까요.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들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박 전무는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목소리, 형수 목소리잖아. 8년 전 죽은 형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맑고 똑같이 또렷한 목소리. 박 전무는 귀신을 본 듯 몸을 떨었습니다. 판사가 하늘이를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니? 네. 엄마를 위해서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말을 못해서 억울함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입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제 세상이 엄마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8살 아들이 만들어준 기적. 8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떴죠.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차 안.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왼쪽 박민호, 오른쪽 박민재. 형님, 회사 경영권 저한테 넘기세요. 박 전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박 전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협박, 몸싸움, 차 사고.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저건 조작이야. 박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차분하게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애. 박 전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폐공장. 오늘 밤 불 지를 거니까 거기 놔둬. 흔적 안 남게.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박 전무는 형을 죽이고 저 아이를 불타는 공장에 버렸습니다. 박 전무는 형을 죽이고 저 아이를 불타는 공장에 버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살리려고 제 목소리를 바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살리려고 제 목소리를 바쳤습니다. 유괴범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입니다. 유괴범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박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라고. 판사가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세요. 아니, 저 새끼가. 저놈이 다 꾸며낸 거예요.
박 전무가 하늘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성을 잃은 표정이었죠. 8살짜리가 뭘 안다고 저딴 프로그램 만들 수나 있겠어. 하늘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코딩 천재예요.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독학했어요. 하늘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수십 개의 코드 파일이 나타났어요. 이건 제가 직접 짠 프로그램들이에요. 물류 최적화 시스템, 음성 합성 AI, 데이터 복원 툴. 다 혼자 만들었어요. IT 전문가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저 나이에 저걸 짰다고? 천재잖아. 판사가 박 전무를 받습니다. 피고인 박민재, 저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박 전무는 입술을 떨었어요. 위스키 잔을 깨뜨렸던 그날처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정 뒷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늙은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외쳤습니다. 왕 회장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명예회장이자 하늘이의 친할머니였죠. 해외 출장 중이었다가 급히 돌아온 겁니다. 왕 회장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스크린을 봤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아직 멈춰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크게 보였죠. 민호야. 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아들의 얼굴. 8년 만에 보는 영상이었어요. 왕 회장은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형제의 다툼, 차 사고, 그리고 박 전무의 냉혹한 지시.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애. 왕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내가 그랬어? 왕 회장이 박 전무를 돌아봤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분노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 건 내 아들을 죽였어? 내 형을? 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까지 죽이려 했어? 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박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박 전무가 손을 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의 지팡이가 박 전무 어깨를 내리쳤어요. 탁! 이 나쁜 놈! 또 내리쳤습니다. 탁! 내 아들, 내 손자. 왕 회장은 울부짖으며 박 전무를 때렸습니다. 박 전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왕 회장을 말렸어요. 하지만 왕 회장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판사가 목탁을 연신 두드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왕 회장님.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왕 회장은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이를 껴안았어요. 희겸아, 우리 희겸이. 하늘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곧 몸을 빼냈어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진짜 은인이세요. 왕 회장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왕 회장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손자를 살려주셔서.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법정은 30분간 정회했어요. 판사와 배심원들이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화재 현장 기록.
모든 걸 꼼꼼히 살폈죠. 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방청석에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박전무는 변호인석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손은 덜덜 떨렸죠. 끝났어. 다 끝났어.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목탁을 두드렸어요. 딱.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강서연에 대한 유괴 혐의는 사실무근으로 판단됩니다.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무죄. 이겼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서연은 8년 전 화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할 뿐이죠. 하늘이는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서연도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반면 박민재 피고인에 대해서는 박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인교사, 살인방조, 유기, 증거인멸, 무고죄로 현행범 체포를 명합니다. 쾅! 목탁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박 전무에게 다가갔어요. 박 전무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나는 무죄야. 박 전무가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엔 이미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박 전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박 전무가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박 전무는 옆문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걸렸습니다. 탁! 서연이 발을 뻗은 겁니다. 박 전무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쿵!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크악! 박 전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코피가 터졌어요. 경찰들이 달려와 박 전무를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나 줘. 난 박 전무야. 재벌이라고. 박 전무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박 전무를 끌고 갔습니다. 박 전무는 끌려가면서 왕 회장을 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는 그렇게 법정 밖으로 끌려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완벽했던 악당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연을 봤어요. 피고인 강서연, 일어서세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쾅! 목탁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8년 동안 힘들지 않으셨나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하지만 하늘이가 달려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하세요. 그리고 모든 분께 감사하세요. 하늘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하늘이에게로 향했어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니? 엄마를 위해서요. 엄마 목소리를 꼭 되찾아드리고 싶었어요.
하늘이의 대답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하늘이를 꼭 껴안았어요. 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죠. 서연 앞에 섰습니다. 강서연 씨, 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손자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뭐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상금, 집, 일자리,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 회장의 손을 잡고 하늘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늘이가 읽었습니다. 필요 없대요, 할머니. 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다시 썼습니다. 하늘이만 있으면 돼요. 하늘이만 있으면 된대요. 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겸이는 제 손자인데. 하늘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강하늘이에요. 엄마 아들이에요. 하늘이는 단호했습니다. 왕 회장은 하늘이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선택한 거라면. 왕 회장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건넸어요.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희겸이. 아니, 하늘이는 제 손자니까요. 당신도 제게는 가족입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서연과 하늘이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8년 만에 자유인으로 보는 하늘이었어요. 하늘이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손바닥에 글씨를 썼어요. 그래,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랑이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연과 하늘이는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만 바라봤죠. 왕 회장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강남 아파트라도, 장학금이라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 회장 손을 잡고 하늘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아요. 하늘이가 읽어줬습니다. 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하늘이가 원하는 공부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니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왕 회장은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사람 되렴. 내 엄마처럼. 왕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하늘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변호사들도, 구경꾼들도 모두 떠났어요. 법원 앞엔 서연과 하늘이만 남았습니다. 하늘이가 엄마 손을 놓았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하늘이를 봤어요. 하늘이는 엄마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활짝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와락 껴안았습니다. 서연도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8년 전 불길 속에서 서로를 구했던 두 사람. 오늘 다시 서로를 구해냈습니다. 하늘이가 몸을 빼냈습니다. 엄마 손을 잡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집에 가자. 하늘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하늘이도 엄마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라면 끓일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다시 썼어요.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요. 엄마가. 제가요. 두 사람은 서로 손바닥에 글씨를 쓰며 티격태격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하늘이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지 않으려고 8년을 버텼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가 바람에 살짝 날렸어요.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구하며 얻은 상처였죠. 엄마. 하늘이가 불렀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이를 봤어요. 엄마 목소리 정말 예뻤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늘이 손바닥에 글씨를 썼어요. 고마워, 내 아가. 하늘이는 엄마 손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8년 만에 맞이하는 봄이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하늘 아래 자기 아들이 걷고 있었어요. 강하늘. 서연이 지어준 이름. 세상 어떤 것보다 높고 맑은 이름. 하늘이는 엄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배고파요.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갈 겁니다. 곰팡이 냄새나고 좁은 그 방으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거긴 두 사람의 집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엄마와 아들. 말은 없었지만 사랑은 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가 울렸어요. 하늘이가 깜빡하고 끄지 못한 거였습니다. AI 음성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가.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8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이 되찾아준 목소리. 그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법원 계단 위로, 푸른 하늘 위로, 세상 끝까지. 소리 없던 사랑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